그러니까 이명박은 실제로 측근들은 다 이명박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명박에 대해서 우군이 없으면 완전 고립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재호 전 의원 한 분만 남아있죠. 그런데 주변에서들 얘기하는 건 이재호 전 의원도 빨리 놔줘라. 너무 이재호 전 의원 너무 힘들다. 이제 MB까지가 들어가고 나면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물론 YS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중간에 이렇게 길을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소위 이 땅에 지금 현재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실은 가짜 보수 세력이나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이른바 지도자 내진 대통령들이 다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가 없고 법의 단죄를 받거나 국민의 탄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자, 오늘 이야기할 건요.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났고 올림픽이 2월 25일 날 끝나고 그래서 2월 달이 짧은 가운데 3월 초를 지나서 주말을 지나고 나면 제 예상도 그렇고요. 웬만한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말에 패럴림픽이 또 개막하고 그래서 이명박이 소환되는 가장 적절한 시점은 3월 5일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3월 9일부터 3월 18일이 패럴림픽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도 세계 정상 또는 정상급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3월 18일 직후이지 않을까. 그러면 3월 19일 정도? 폐막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우리 동계올림픽과 급해요, 패럴림픽에 대한 아, 잘 끝마쳤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아 바로 대변인님 그러면 3월 19일 이후까지 갈 것이다. 네. 그 원장님은요? 글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근데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예. 지금 120% 가고 있습니다. 더 나와도 되죠. 뭐 근데 어차피 지금 25일까지는 올림픽 마치고 그다음에 28일까지 지금 2박 3일로 북측 대표단이 국내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올림픽이건 뭐건 상관없이 증거인멸의 시간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고 올림픽 전에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패럴림픽 시작하기 전 사이에 조금 뜨잖아요. 그 사이에 뭐 일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명박 씨가 출석해서 굉장히 장시간의 조사를 받고 일단 기각시킨 뒤에 구속영장을 바로 칠까요? 아니면 또 텀을 줄까요? 박근혜의 예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바로 쳤잖아요. 네. 이틀 뒤에 바로 감옥으로 갔던 거 오래 아닙니까? 가기는 어렵죠. 그 뭐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조사를 받으면 구속영장은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로 예, 시작돼. 쓰면 되죠. 그건 부르는 것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수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측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냥 죄가 아주 무겁고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대전제는 뭐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공헌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자라는 취지로 정무수석이 직접 초청장을 들고 예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여전히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명박 씨를 조금 늦게 한다고 그래서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인간적으로는 빨리 잡아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소득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서울 하늘 안에 공기를 좀 맞는 것도 그분에게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미세먼지가 심해서 꼭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요즘 조금 많이 약화됐는데 2, 3일 전인가 왜 그 목도리 이렇게 입마금하고 들어갔던 퍼포먼스 한 거 보셨어요? 항상 그래요. 다만 거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상득 전 의원이 아하. 갑자기 신병을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받다가 병원에 다시 되시려고 뭐 그랬던 네. 기억이 이제 있어서 MB가 그 목도리로 입마금 게 영 개운치는 않아요. 지금 복선이야? 유전? 아니 목이 안 안 좋잖아요. 그걸로 목이 안 문제 좋고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그 정치 보복을 세게 당하고 있다라고 연일 이제 측근들 목소리로 냈는데 그 목소리도 지금 사실은 한 분 빼고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일단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와병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약간 우려됩니다. 이건희처럼 수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진짜 막. 너무 걱정 심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근데 뭐, 정도는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예. 뭐 테니스 드디어 이제 우리 원장님의 오퍼가 끝나가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나는.
얼마 전에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지금 저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얼마 이러고 있어요. 전에 그 예. 민주공대에서 그 김영배 구청장하고요. 그다음에 시흥 시장 김윤식 시장. 김윤식 시장을 불러서 그 인터뷰하는데 거기서도 또 그분이 한 분이 그쵸? MB한테 져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그분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굉장히 이게 공감대가 경우가 없는 아니 분이었어요. 공감대가 꽤 넓게 형성이 된 게 푸나님 아니 때문일까요? 그것보다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만큼 김민석 원장의 정치적 비중이 높다. 전직 대통령과 견줄 만한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리석게도 나는 이 대목에서 그거 좋은 건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옥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예. 그 주변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온전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 그렇지. 네, 재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저는 이렇게 비교적 세게 붙었던 게 이명박 저희가 있고 홍준표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들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는 와신 상담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두 번 세게 붙어가지고 이기질 못했으니까. 3세판이니까 세 번째는 그렇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 이제. 저도 두 번 붙었어요. 새날 운바를 확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저는 계속 자축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국정원 사건 아직도 재판이에요. 이거 좀 환장하겠네. 왜 대법원에서 안 받죠? 근데 우리가 약간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좀 즐기는 차원에서 2월 말씀드리고 25일 날 싶은데. 이게 방송이 되니까 네. 네,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농이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왜 없는 그러세요? 거죠? 전가가 지금 14범인데 푸나님 왜 이러세요? 전가가 14개가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분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요. 초범이면은 초범이 혹시나일 수 있죠. 그러나 초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파면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더 커진 것도 있지만 전가자들은요 웬만하면 구속영장 칩니다. 그래요? 네, 우리 김현 대변인 전과자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아직 확정 판결 안 받았다. 예,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도 무죄입니다. 앞에 전과자 계시잖아요. 우린 뭐 집시, 폭력 뭐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 추가 뜨면 반드시 재범 때는 반드시 구속이죠. 맞아요. 네. 같은 죄로. 그렇죠. 여기는 이미 같은 죄가 되는 거죠. 집행유예가 그런 뜻 아니에요. 같은 죄를 초범일 기각했지만. 경우는 유예가 되는 거죠. 대충의 경우는 그분은 유예된 가능성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범죄의 영역이 다양했어요. 다양했어요. 며칠 전에 그 우병우한테 2년 6개월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우병우가 형량이 가벼운 게 초범 때문이래요. 초범이라고. 물론 당연히 뭐 검사나 이런 거 했으니까 초범인 경우가 많겠지만 국정농단의 초범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두세 번 할 수 있나. 국정농단 사건에. 김기춘요. 네. 그 국정농단을 몇 번 해도 거기도 초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3년, 2심 때는 추가 떠서 징역 4년. 초범이었던 조윤선은 집행유예 1심에 나왔다가 2심 가서는 징역형. 그러니까 재범이기 어렵다는 뜻이죠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우병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명박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100%다. 0.0000001%도 없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박이 구속이 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저 수구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해서 전국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74%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라고 국민 여론에서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80%가 파면돼야 된다는 거였고 구속 수사돼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나머지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보냈던 퍼센테이지가 5%대거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거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이제 범죄 혐의가 하나하나 밝혀졌는데 현역 의원 중에 대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막 울고불고 태극기 부대가 동원돼서 집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반향은 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잘 됐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국민의 요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돼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더 미워하는 것 같죠. 박근혜 경우보다 이명박을 국민들이 예, 더 예. 미워하고 그다음에 드러난 죄가 본인에 의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뭐 이런 돈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죄도 동정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예.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이명박을 털고 가야 일찍 털고 가야 지방선거에도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해봤자 자기들이 그 옹호 세력으로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정치 보복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겠지만 글쎄 오랫동안 그거에 엮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실제로 측근들은 다 이명박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명박에 대해서 우군이 없으면 완전 고립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재호 전 의원 한 분만 남아있죠. 그런데 주변에서들 얘기하는 건 이재호 전 의원도 빨리 놔줘라. 너무, 이재호 전 의원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측은지심한 여론입니다. 이게 불쌍해 보이는 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어떤 콩고물도 얻어먹은 사람처럼은 안 보여요. 이 빈 껍데기였던 거죠. 무슨 소리요. 그 비리 구조에서 말이에요. 그 열성적으로 자기는 이명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빈 껍데기로서 여러 가지 증언들 중에 이명박 기자회견할 때 도열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모른다는 쭉정이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재호 씨 헛다리도 정말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재호 의원이 그때 떨어지고 나서 외유할 때 그때 자금을 잘 들여다보면 무슨 돈으로 외국 다녔겠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신일 씨와 연관성도 태중나무? 제기됐었고요. 특임 장관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 예. 옛날에 그런 장관이 있었어요. 특임 장관하고 그다음 보궐선거 때 자전거 타가지고 저 다시 국회로 오신 분이잖아요. 콩고물 있었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은평에서는 그래도 비리 없고 청빈한 사람으로 그런 글쎄요, 퍼포먼스가 뭐 재산 신고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그 2008년도 총선 이후에 2009년, 2010년 그때 당시에 이재호 전 의원도 굉장한 권력 핵심에 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슨 비리나 무슨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뭐 얘기하기는 그렇죠. 좀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봐도 뭐 그게 쟁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얘기처럼 MB 시절에 사실상 2인자에 가까운 뭐 2인자였죠. 그러니까 MB냐 이상득이냐 이제 이렇게 했던 권력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고, 근데 더 좀 이상한 것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왜 저럴까 지금. 그러니까 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김문수 의원도 그렇고 저는 민중당 했던 분들인데 민중당 거쳐서 어떻게 됐나요? 민중당을 거쳐서 YS를 거쳐서 그렇죠, 맞죠. 이렇게 MB에 이른 거죠. 그분들이 그렇죠. 다 똑같은 네, 네,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최근에 뭐 하태경 의원 이런 경우들 보면서도 그런데 제가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요새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해봤어요.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싹 돌려서 지금 일제시대라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지금 있는 각각의 정치 세력은 그때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 그러니까 누구는 독립운동을 했을 거고 누구는 친일을 했을 거고 누구는 그중에서 좌익을 한다고 했을 거고 누구는 거기서 좌익을 한다고 했다가 바로 변절해가지고 그중에 친일 제일 앞장서는 경우를 했을 거고 그렇게 지금 대입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네.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간 좀 생뚱맞은 경우들이 있어요. 영화 밀정 같은 게 그런 시대 상황을 네. 반영한 거잖아요. 네. 원장님, 예. 네. 원장님이 예.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네. 홍준표를 뭐 스카우트 해간다든지 이런 이재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 이 YS 키즈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학생 운동권의 대표로 감옥 갔다 온 김민석을 전격 캐스팅을 해가지고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아, 저는 실제로 3당 합당을 할 때, 그때 YS가 3당 합당을 할 때, 왜냐면 저는 학생 운동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 DJ YS를 다 알았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그 상에 다 오셨고, 저는 그때 이제 하루 딱 나왔다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알던 사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어린 학생운동 출신으로 이제 정치를 그 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3당 합당할 때 YS가 저한테 그 정치 참여를 권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다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2년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기택 만약에 그때 따라가셨으면요, 우리 지금 팟캐스트 날마다 까이고 있을 거예요, 하태경처럼. 아니,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YS를 따라갔던 분들이 YS를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던 분들이 있고 지금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이성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김부겸도 마찬가지예요. 김부겸, 김영춘 이런 분들. 그렇죠. 이제 그때만 해도 그분들은 민주 진영에 있던 YS와 같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다가 간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들이 비록 YSDJ가 색깔은 다르지만은 이쪽 진영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죄송하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랬죠. 굳이 따진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를 하는데 그런 지역 연구 따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본가 외가 제가 상당히 좀 복잡한 전국구여가지고 본가 외가가 뿌리가 한쪽으로는 영남에 닿아 있고 한쪽으로는 호남에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을 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DJ를 선택해가지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비춰본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해라. 허무하죠? 좀 이상하네요. 프라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였다면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 이 얘기가 지금 판이 튀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이제 언제 발령 80년 후에 87년이라면 언제였을까 이거잖아요. 김민석 원장님은 아마 옥사했을 거예요. 억사했을까? 아, 왜. 그건 아니고요. 저는 조금 쫄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학생운동을 할 때요.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농성하고 미 아니, 문화원을 상공회의소는 아니거든요. 미 저. 문화원을 점거농성하는데 배우였던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러면은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총독부에 누군가를 일단은 독립운동 하던 분을 총독부에 가서 폭탄 테러를 이제 지시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러면은 지시한 사람이 그 시간이 한 40년 가까이 우리가 일제와의 독립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919년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테러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다 하면 1920년 경에 본인 직접 나섰죠. 아니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고마운 말씀인데 네.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우선 저는 요새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일제 때 독립운동을 중간에 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30년, 40년을 버텨서 이게 조국이 광복될 거라는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한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사실은. 그 서원 박탈된 김성수 네. 동아일보 그 양반도 회절이잖아요. 왜 다 처음에 1919년에 3.1운동 할 때 만세 한 번씩 불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학생운동 데모할 때요. 나 솔직히 오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님이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형님들이 다 이제 데모하고 그러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데모하면 별로 끝이 안 좋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내내 데모하는데 안 낀 거예요. 그리고 언제 꼈냐. 처음에 종로에서 가듯이 일하는데 그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뭐 김지아가 거리에 나온다 소문도 있고 막 그러고 구경은 가고 싶고 따라 나갔어요. 근데 맨 뒷줄에 있었어 내가. 아니 일단 쫄아가지고. 맨 뒷줄이 맨 앞이 되죠. 근데 그게 가다가 전력한테 막혀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맨 앞줄이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없는데 앞에서 막 터지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제가 그때 처음 첫 줄을 가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항상 맨 앞줄에 있었어요. 왜? 제일 도망가기가 좋더라고. 맞아요. 아, 뒤에 있으면 정신 못 맞습니다. 차려요. 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략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 그래도 독립 애국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예. 사실 이명박이라는 인물은요 남북관계 훼손시키는 시발점이기도 하고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그대로 올곧이 지켜내야만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고 상징이 정말로 많은데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조금 튀지만 뭐 저 일제시대 얘기부터 쭉 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하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MB까지가 들어가고 나면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물론 YS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중간에 이렇게 길을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소위 이 땅에 지금 현재 소위 보수라고 라고 자처하는 사실은 가짜 보수 세력이나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이른바 지도자 내지는 대통령들이 다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가 없고 법의 단죄를 받거나 국민의 탄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에 비하면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둘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이렇게 쭉 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또 그 말씀하셨는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한 해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러네요. 거죠. 1919년? 오, 그렇군요. 그때 3.1운동이 나오고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예. 네. 그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 지금 사실은 구속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재판 결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머물러야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 여론도 찍어주긴 했으나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쁜 대통령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